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기념행사가 대체롭게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10시 울산문화예술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참석 인원 규모가 800여 명으로 확대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달동문화공원,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는 참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달청이 일본인 소유의 귀속 의심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울산에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901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은 90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809필지는 국유화에서 제외, 2필지는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291필지 가운데 1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247필지는 국유화에서 제외, 17필지는 국유화를 진행 중이며 26필지는 조사 중입니다. 조달청은 신고 창구를 운영해 귀속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입니다. 계속 좌절되어 온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훈 승격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제대로 예우하고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중으로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회 총사령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헌 박상진 의사. 광복회를 만들고 친일부호를 처단하는 등 독립운동에 주요한 공적을 세웠지만 서훈은 고작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정치권과 유관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서훈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박 의사의 서훈 상향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3월 중순에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적이 낮게 평가돼 서운된 독립유공자의 재심사를 위한 절차인데 박상진 의사가 재심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공감위원회에서 박 의사의 저평가된 업적이 새롭게 해석되고 강조될 전망입니다. 국내 무장 항쟁을 우리가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래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 부분은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더 높이 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훈격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시점과 함께 올 3월부터 정부의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박 의사의 서훈을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에 보냈고 울산시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분부는 어제 삼산 디자인거리에서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3.1절 울산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산 디자인거리에서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행진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한미일 전쟁연습 중단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와 가스, 전기 등 살인적인 물가 인상을 잡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서경희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월 8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4월 5일에 실시되는 교육감 보궐선거, 남구의원 보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가
작고한 배우자를 대신해 조용식 전 교육감 비서실장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을 경우 1인을 지정해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1993년 교사로 발령받아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며 고 노옥희 교육감이 민선 7기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비서실장에 발탁돼 노 교육감이 작고할 때까지 비서실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 실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천창수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급여 지급 방식은 기존 현금에서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과 국토부, 지자체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본청과 전국경찰관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민생범죄 첩보 수집을 병행하는 한편 불법 광고와 사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와 변경, 해지 계약 모두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월 울산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월 울산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42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42만 2천 명에 비해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800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과 울산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진혁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부산은 광역철도와 시내버스의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울산은 요금을 따로 지불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의원은 서생역부터 퇴화강역까지 광역전철과 울산 지역 버스 노선과의 배차 연계,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용 편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고품질 맞춤형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811억 4,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는 울산형 디지털 지편전, 통합 인터넷 체제 기반 구축과 사이버 치매 대응센터 보안 관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 중량 화물, 이동체 물류 온라인 체제 기반 실증을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 기반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친구의 집에서 딸인 B씨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에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이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울산과 인천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울산에 남아용과 여아용 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학대 등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 입소하게 됩니다. 입소한 피해 장애 아동은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과 심리치료, 일상 복귀 등의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